이번에 세 번째 제가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수가 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년 6개월이 걸렸어요. 어쨌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이 지역 주민, 지지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답하는 길은 정말 열심히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해서 저 사람 참 잘 뽑았다. 그런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당대표께서 그 1년 전에 룰을 정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정당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50%는 안심번호라는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고 50%는 권리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룰을 이렇게 엄연히 미리 밝혔는데 그 선거 도중에 특정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꾸 전략공천서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한 5명 정도를 저희 지역구에다가 들이대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의 공천 룰을 믿었고 또 주민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거가 이제 막판에 본선거 들어가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네거티브 선거가 아주 횡행했어요.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겠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SNS상에 막 집단으로 하는 거. 이건 참 가슴 아팠어요. 적어도 22대 선거부터는 정말 주민들이 보기에도 참 멋있다. 그런 경쟁력이 있는 선거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번 선거에 특수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 코로나19 선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처럼 대응을 잘한 나라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그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또 싸움질하지 않는 국회가 돼야 된다. 집권 여당의 과반수가 안 되다 보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법률안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저같이 삼수를 한 사람들은 조금 이런 건 있죠. 좀 짠하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해서 동정표 일부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지역구는 다른 지역구는 1대1 구도였거든요. 현역 의원하고. 근데 저는 1대2 구도를 하다 보니까 표가 좀 분산되는 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당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뭐니 해도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 첫 번째로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입은 게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분들이 제대로 장사가 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부활시키고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을 한 경험이 있고, 지금 우리 지역구에 아시아문화 전당이 소재를 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활성화, 정상화시키는 일.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지역구는 광주의 원도심이죠. 그래서 원도심인 저희 지역구를 키우는가, 원도심을 부활시키는 것이 광주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다 역점을 두고 도시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초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국회에서 크게 하는 일은 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법률,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재개정을 하는 거. 이게 보면 큰 축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시스템이죠.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느냐가 초선 의원들은 이제 그 숙지하는데 미숙하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숙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초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열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수가 높아질수록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역구만 챙기지 않고 서로 그 광주를 키우는 문제, 국정계획에 관한 것을 공통의 아젠다를 힘을 합치면은 훨씬 활기 있게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는 이제 제가 일자리를 중시 여기고 또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할 때. 정말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소중하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이걸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산자위원회가 그 제가 희망하는 이제 상임위가 될 수 있고 또 한 축은 이제 문화 쪽이 아무래도 제가 많이 이 경험이 있어서 특히 아시아문화 전당을 건립하는 초석을 다졌기 때문에 이 전당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게 하고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거냐 다 맞물려 있거든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거, 관광객을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초선들이 원한다고 되겠어요? 이제 어쨌든 잘 얘기해서 전반기, 하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위원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결코 긍정적이질 않아요. 이제 그게 너무 국회의원의 특권, 선거 때만 돼서 고개 숙였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이 다선 의원이면 뭐 할 겁니까? 다선 의원이면 더 잘해야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초선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3번 도전해갖고 초선이 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절실하고 그래서 정말 참 정치인이구나.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아젠다, 국가의 국정계획과 또 광주 지역의 균형 발전,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경제대책 여기를 키워내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광주 지역에서는 8석을 전부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전에는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전체 다 지지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떨어진 낙선의 경험이 있거든요. 난 정말 이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국민이고 또 믿어야 할 것도 국민이다. 그래서 당시 배를 띄우는 것도 그 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국민과 주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정의감이 가장 발달한 것이 광주 시민 아닙니까? 정말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19 위기가요. 우리 경제를 예측 불허의 상태. 세계적인 공황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풀어낼까 여기에는 온 국민이 정말 손을 맞잡고 이런 공황은 없습니다. 세계에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소시민들 이분들한테 항시 힘을 더 실어주고 해서 같이 사는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 이렇게 되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